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미국 대통령 시리즈 쭉 가고 있는데 존 F 케네디까지 했고 오늘은 이제 존 F 케네디 암살 이후에 비행기 안에서 그렇죠. 비행기 안에서 이제 취임 선언을 한 린든 존슨. 그다음에 선거에 나와서 한 번 또 당선이 됐죠. 그렇죠. 네. 그 린든 존슨이 케네디의 마지막 임기를 하고 그리고 선거에 나와서 당선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뭐 거의 랜드슬라이드로 당선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포기를 했죠. 선거 안 했습니다. 3선은 안 되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그거는 3선이 아니니까 임기를 케네디 임기를 채운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됐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되고 그리고 이제 자기는 그건 3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 대통령 나머지 자녀 임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출마를 안 했어요. 그때 이제 월남전 한참 하고 골치 아플 때. 린든 존슨 하면은 선거 구호가 그레이트 소사이어티였나요? 네, 위대한 사회.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보면은 우리 뭐 어렸을 때는 야 그거 멋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조금 그 이 사회주의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적은 아닌 거예요. 그 위대한 사회 그래가지고 이거 복지 정책이죠, 그러니까 복지 정책인데 그 미국 사람들이 자유주의자들은 싫어하는 공화당은 싫어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 개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기본적인 차이가 공화당은 세금을 조금 거둘 테니까 그 돈 가지고 알아서들 하세요. 알아서 잘 사세요. 알아서 잘 사세요고 그리고 민주당은 세금을 조금 더 걷어가지고 내가 여러분 잘 살았는데 도와드릴게요. 나눠줄 테니까 이거로 좀 한번 내가 그러니까 큰 정부, 그러니까 민주당은 큰 정부가 되죠. 그리고 공화당은 작은 정부. 우리가 하기보단 여러분들이 세금 덜 받은 거 가지고 알아서들 하세요. 그거 차이입니다.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차이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민주당은 평화당, 공화당은 전쟁당. 그게 아니죠. 미국의 큰 전쟁들은 대부분 민주당 대통령이 이제 하러 갑니다. 대부분 마무리는 또 공화당 마무리는 공화당 대통령이 다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최근에 이라크 전쟁을 공화당이 했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부시 대통령이 했다는 것 때문에 공화당은 완전히 이 매파들이고 민주당은 뭐 이렇게 비둘기파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전혀 틀리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한번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한 몇십 년 동안 그러니까 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군대를 파견한 케이스. 그걸 보니까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딱 똑같아요. 똑같아. 비슷비슷하군요. 비슷비슷해가 아니라 75년까지 1945부터 1975년까지는 완벽하게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당이 더 전쟁이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존슨 대통령이 이제 월남 전쟁을 시작한 대통령이죠. 물론 케네디 때에도 조금씩 이제 빠져들어가는 경향은 있었지만은 그게 이제 전쟁까지는 아니었는데 이 존슨 대통령이 됐을 때는 월남에 무려 미군이 52만 명까지가 있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에 최대. 그러니까 월남 주둔 미군의 숫자가 52만 명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는 참 징병제였죠. 그렇죠, 징병제죠. 지원병제가 아니고.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죽은 무하마드 알리 그 징병 거부했다고 그래가지고 뭐 타이틀을 박탈당했습니다. 챔피언 타이틀 박탈당하고 미국도 그 60년대에 많이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또 전쟁 안 가려고 캐나다로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히피 문화가 또 만연했고. 그 이제 60년대의 대통령인데 월남 전쟁을 했는데 그때 이 대통령이 나중에 이제 진 다음에 왜 졌느냐를 따졌는데 월남 전쟁에 미국 정치가 너무 깊이 개입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존슨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월남 전쟁을 총지휘를 하는 겁니다. 지도 그려놓고 여기는 절대 폭격하면 안 돼. 여기는 폭격하면 안 돼. 여기 폭격해. 이런 거를 백악관에서 지시를 해주니까 현장에 있는 지휘관들이 이게 전쟁을 잘 못하는 거죠. 바로 그런 것이 전쟁 패배의 그 중요한 원인이었다라는 그 말도 나중에 이렇게 분석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존슨 대통령이 월남전에 들어간 이유를 그때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 국제정치 현실주의자들은 전부 반대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제일 날리던 교수가 한스 모겔소 교수인데
한스 모게스 교수는 월남전 참전을 정말 반대했습니다. 정말 반대한 이유는 한마디로 거기에 미국이 이익이 없답니다.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으로부터 자유세계를 지킨다라는 게 명분이었는데. 그렇죠. 네. 근데 그 명분으로 싸운 것이지 이익으로 싸운 게 아니다. 베트남에 그러니까 뭐 이쪽 사람들은 미국의 제국주의라고 그러는데 미국이 제국주의자면 공화국 국가를 침략을 하지 농업 국가를 침략하러 가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원천적으로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미국 이 존슨 대통령은 바로 지금 미국은 공산주의를 막아야 되고 세계의 자유를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모게스 같은 그 현실주의 국제정책자가 거기에는 미국의 바이탈 인터레스트가 없다. 네. 미국의 사활적인 인터레스트가 걸리지 않은데 왜 가서 우리가 싸우느냐라고 이제 그 전쟁을 반대를 한 것이죠. 이번에 이라크 전쟁도 미국의 이제 이라크 전쟁할 때 미국 현실주의 대표는 미오셰이머입니다. 네. 미오셰이머가 반대했죠. 거기는 사활적 이익이 없다. 네. 미국이 가서 싸워야 될 만큼 네. 이익이 걸려 있는 데가 아니다. 그리고 부시 대통령이 자기 퍼스널한 그 감정으로 계산해갖고 싸우는 거는 그 현실주의 국제정책 국가 이익론에 위배된다는 그거로 반대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존슨 대통령이니까 그 사람이 그 60년대 대통령으로 케네디가 죽은 다음에 비행기 안에서 이제 이 선서를 하고 그 선서할 때 보면은 그 케네디 부인이 같이 있습니다. 네, 제클린 케네디. 제클린 케네디가 네. 있고 그래서 그 이 케네디 대통령의 정책을 대부분 답습을 하죠. 답습을 하고 그리고 민주당 그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을 상당히 그 개선시킨 대통령이 되는데 이제 이 그 위대한 사회, 그레이트 소사이어티는 생각만큼 성공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내가 할게. 네가 하지 말고 내가 할게. 큰 정부 싫어. 뭐 이런 거가 더 이제 센 사람들이죠. 뉴 프론티어 정신, 그렇죠. 어드벤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대대적인 성공을 하지 못한 대통령이죠. 근데 우리나라하고서는 아주 또 좋은 대통령으로 돼 있습니다. 관계가. 그렇죠. 네, 관계가. 그때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월남을 우리나라 병사들도 한 5만 명 가서 전쟁을 했는데 네. 그게 그 이 존슨 대통령한테는 참 천군만마 같은 그런 고마운 일이죠. 지금 월남전에 이른바 미국과 동맹이 돼서 참전했던 나라가 16개국인가 꽤 많죠. 군대를 직접 보낸 나라는 네. 7나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을 제외하고 7나라인가요? 그게 이제 필리핀, 뭐 호주, 네. 뉴질랜드, 한국, 태국이 갔었나? 그래서 뭐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아요. 아무튼 미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여러 나라가 있는데 거기서 한국군이 제일 많았죠, 병력으로. 80%가 한국군이었고 그렇죠. 나머지 20%가 이제 뭐 여러 나라들이었고 우리나라가 5만 명이고 호주 거기가 한 7,800명 정도 됐어요. 그 대대급이 온 거죠. 네, 700명, 800명이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한국은 압도적으로 그리고 전투도 잘했고 한국군이. 그래서 미국 군부에서는 월남전은 한국과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이 각 공동으로 수행한 전쟁이다. 말하자면은 그 한국이 여러 가지 외교적 결례를 해도 그렇죠. 미국 측이 한국을 많이 이런 표현 써도 될까요? 좀 용인하고 봐주는 이유가 월남전에서 그만큼 그래서 월남전에서 네. 기여를 했기 때문에 네. 뭐 미국이 상당히 고마워했어요. 근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파견을 한 건데 박정희 대통령의 계산 방식은 지금 월남전이 52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수렁에 빠져 들어가는데 한국에 있는 미군을 그걸로 빼겠다고 그러는 거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주한미군 빼겠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월남전이 안 될 때 주한미군 거기다 월남에다 좀 갖다 놓겠다라는 그 얘기가 나올 때 이제 미군이라는 여기 와 있는 그 숫자는 심리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뭐 한국군이 약하다는 게 아니라 북한이 한국군보다는 미군을 더 무서워하죠. 그러니까 미군이 있는 거가 전쟁 억지력에 더 도움이 되니까 우리가 그 파견을 하고 거기서 이제 다른 득을 본 것은 그 대신에 이제 우리 한국군을 현대화시켜주고 한국 산업화에 미국이 지원을 해주고 우리가 월남 가서 이제 번 돈으로 종자모니가 돼가지고 고속도로도 깔고 뭐 산업 발전에 이제 많이 기여를 했죠. 뭐 재밌는 얘기가 그때 이제 최명신 장군이
그 주월 사령관인데 네. 그때 이제 그 월남 가면 우리 군인들한테 전부 다 미제총 주잖아요. 네. 그 M16이라고 네, 그 이제 M16. M16이라고 그때 미군이 월남전 때 쓰는 총인데 우리는 그 M1총 그 뭐 큰 거 2차 대전 때 네. 미군 걸 갖고 있었는데 그걸 받으면은 전부 기름종이에 싸가지고 한국으로 보냈답니다. 그럼 뭐 갖고 싸우나요? 그리고 없다고 네. 총 잃어버렸다고. 네. 그러면 미국이 다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명신 장군 보고 미국 그 사령관이 저 사람은 신사도둑놈이다. 젠틀맨 스위프라고 해갖고 신사도둑놈이라고 그런 그 일화도 있죠. 최명신 장군은 뭐 돌아가신 지가 몇 년 안 됐는데. 그제 병사들하고 같이 묻혀 있죠. 네, 장군 묘역이 아니라 병사 묘역에 네, 어. 같이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육군 중장 출신인데 그 대전 국립현충원 가면은 그 뭐 병장 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네. 묻혀 있죠. 그러니까 월남전 참전 용사 사이에 묻어달라 이런 유언을 그렇죠. 네, 했습니다. 최명신 장군. 최명신 장군. 그분이 뭐 우리나라에서 그 월남전 비판하는 사람이 한국군이 양민을 학살했다 뭐 이런 얘기 네. 나오는데 저는 그러면 그러죠. 게릴라가 그러면 군복 입고 싸우냐고. 게릴라는 다 양민입니다. 네. 그죠? 뭐 거기 아줌마도 있고 심지어는 애들도 있고 뭐 군복 안 입고 싸우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 양민 학살이다. 근데 그 월남전 때 그 한국군 부대에 10명의 베트콩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그 양민을 학살하면 양민을 죽이면 안 된다라는 그거에서 갖고 최명신 장군이 절대로 그 뭐 그걸 방지를 했죠. 근데 이제 전쟁터의 논리는 우리가 아는 그런 그 인간성이 휴머니즘에 네. 전혀 다른 데입니다. 낭만주의가 옆에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거기서 군인들이 뭐 그거 따지고 싸우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전투에 관한 얘기를 읽어보면은 뭐 우리 촌순 대통령 하다가 월남전 나오다 보니까 그게 나왔는데 왜 군인들은 싸우냐?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for his buddies. 버디가 뭐냐면은 소꿉장난 같이 하던 친구. 예, 버디 프렌드라고. 그 버디. 그러니까 뭐 정말 소꿉친구를 네.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저놈들이 뭐 철수를 죽였어? 그리고 그때 이제 분노하는 마음으로 네. 그게 이제 배틀 심리학이죠. 그 사람이 그때 야 나는 자유를 위해서까지 사실은 안 갑니다. 사실은 전우가 전우죠. 죽은 걸 그렇죠. 보고 전우를 위해서 싸우는 거죠. 전우를. 자, 존슨 대통령 월남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그 스트레스가 쌓여서였을까요? 보통 이제 퇴임 이후에도 미국 대통령들은 좀 오래 사는데 존슨 대통령은 얼마 못 살았습니다. 퇴임하고 뭐 한 3년 4년 네. 못 살았어요. 제가 이제 그 텍사스 대학이 바로 그 존슨이 태어난 곳하고 가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을 이름을 존슨 시티로 바꿔놨더라고요. 네. 그 이전에는 존슨 시티가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한 학교에서 한 30분쯤 가면 있는 그 건데 거기를 갔더니 그 묘지가 거기 그 목장에 있어요. 린든 존슨 목장에 그 비석도 있고 그런데 그 나중에 그 죽기 전에 머리도 히피처럼 길렀어요. 이 대통령이 막 히피처럼 기르고 그 트럭을 타고 가면서 매일 좋아하던 노래가 그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라는 그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를 매일 그 틀면서 이렇게 그 다녔다고 그러는데 야, 저 대통령이 그 우리 미국 교과서 보면은 대통령을 하고 나면 어떻게 늙는다는 사진이 나오는데 존슨이 대통령 되던 해의 사진하고 대통령 끝나던 해의 사진 보면은 이거는 뭐 몇십 년이 늙어 있어요. 예, 노쇠화가 상당히 진행된. 뭐 그냥 완전히 야 이거 대통령이 이거 뭐 하면 안 되는 직업이구나 할 정도로 그래서 이 존슨 대통령을 대표적인 그 사례로 보죠. 취임할 때하고 취임 전, 취임 후. 뭐 보통 이게 뭐 7, 8년이 아닙니다. 한 뭐 20년 늙은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한 대통령인데 하여간 그래도 거인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목적이 그거였을 겁니다.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 공산주의를 막아야 되고 저 사람들 그 불쌍한 사람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그것이 결국은 성공을 못하고 또 미국 국내에서도 미국 국내 정치가 개입한 전쟁이니까 뭐 데모하고 난리 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두 번째는 나오면 분명히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출마도 포기한
그런 대통령이 됐는데 우리나라한테는 아까 그 좋은 관계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선물 하나 주겠다고 그랬는데 월남전 참전하고 그래서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선물로 받은 거가 여기 저 홍릉에 가면은 그 저 과학기술연구원 한국 카이스트 네. 그거를 선물로 받은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우리나라 과학 발전을 위해서 그런 큰 연구소 하나 져달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뭐 어떻게 돈을 이거 만들어 갖고 줬는지 뭐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카이스트를 이제 미국이 줘줬고 존슨 대통령이 그래서 거기 가면 그 강당이 존슨 강당이 있습니다. 존슨 홀이라는 그런 린든 존슨 홀이네요. 존슨 홀이죠. 그래서 그런 뭐 한국하고는 관계가 있죠. 저 전쟁을 같이 한 나라니까 그래서 그때 한미 관계가 가장 양호했던 시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그때는. 미국이 사활적 이익이 걸려 있지 않음에도 자유를 지키겠다는 명분하에 참전한 전쟁은 6.25가 있습니다. 해리 트루먼은 성공했고 린든 존슨은 그거를 이제 실패했네요. 월남에서 이제 나중에 실패할 때 우리가 이제 닉슨 대통령 얘기할 때 그 얘기가 잠깐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국 전쟁은 민족주의를 타고 싸운 전쟁입니다. 네. 월남 전쟁은 민족주의와 거슬러서 싸운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호지명이 공산주의자인데 공산주의자는 탈이고 그 사람의 본질은 민족주의자입니다. 그 미국이 나중에 그 월남에서 손 뗄 때 이게 본질적으로 민족주의자이기 때문에 미국이 손을 떼면은 그리고 공산주의에서 월남이 남쪽에 다 통일되더라도 네. 이 월남은 그 공산주의를 캄보디아 라오스로 펼치기보다는 중국하고 대적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미국이 다 그냥 뽑는 거죠. 그게 헨리 키신저의 계산이었나요? 키신저의 계산이죠. 키신저 닉슨은 존슨보다는 훨씬 더 리얼한 사람들입니다. 현실주의자로군요. 네. 근데 이 존슨 대통령은 현실주의보다는 조금 이상적이었던 거죠. 네. 내가 이 사람들을 구해야 된다 하고서 그리고 미국의 이익보다도 이익이 어딨냐 이런 거는 미국에 가서 질서를 잡아야지 했는데 그게 이제 맨 처음에 개입하게 될 때도 뭐 애매하죠. 그러니까 월남이란 나라는 프랑스 식민지다 보니까 우리나라랑은 달라요. 네. 우리는 일본 식민지인데 일본은 진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945년에 즉각 일본이 지자마자 해방이 되는데 네. 월남은 프랑스 식민지인데 프랑스는 이긴 나라란 말이죠. 네. 전쟁에.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네. 전순국에 포함되니까 독립이 안 되는 거예요. 해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월남 민족주의자들이 야 한국 일본 식민지였던 것들은 다 독립되는데 그래갖고서 DMBM프라는 데서 프랑스하고 전쟁을 붙는데 프랑스군이 거의 괴멸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프랑스가 이제 미국한테 도움을 청하는데 미국이 그 전쟁을 가면서 이것이 민족주의와 식민주의 싸움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저희 호지명 저거 공산당 아니야? 네. 라는 생각으로 가서 막으로 들어간 거죠. 근데 호지명은 미국을 무지하게 좋아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참 미국을 스스로 좋아했는데 미국은 그것을 친중, 친공산주의 세력이라서 막으로 들어갔다가 참 고생만 하고 결국은 나왔는데 그 월남 전쟁 보면 미국이 전투에서는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모든 배틀을 다 미국이 이겼는데 워에서 진 거예요. 그러니까 배틀만 이겨가지고서는 워를 꼭 이길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배틀에서 이겼다는 거는 하긴 월남 베트콩이나 월남군이 훨씬 월맹군이 네. 훨씬 인명피해도 많이 하고 그 배틀에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질 못했을 때 졌다라고 판정하는데 그 배틀에서는 다 이긴 미군이 심지어는 텟 오펜시브라는 거가 있습니다. 구정 대공세 네. 이것도 월남군이 월맹군 베트콩 죽은 사람 숫자가 도무지 이긴 게 아니죠. 자기네가 진 거죠. 근데 총체적으로 미국이 자기가 전쟁에 개입했던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나왔기 때문에 미국을 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진 전쟁인데 그것도 거시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미국이 싸우다가 깨달아서 나온 전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목적은 이 나라가 공산화가 돼가지고 동남아시아가 전부 공산화되면 안 된다라는 네.
그 큰 그림을 가지고 싸웠는데 월맹이 그 베트남이 공산화가 되더라도 이 나라는 중국하고 오히려 싸우겠구나, 그 대적하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나오는 거니까 그 결국은 미국이 깨닫고 나온 것이지 뭐 이제 뭐 말장난이 될 수 있겠지만은 꼭 진 것이라고. 근데 뭐 미국 사람들이 그 월남 사람들 나중에 만나갖고 우리가 전체에서는 한 번도 안 졌지 라고 얘기하면은 월남 사람들은 어쨌거나 월맹군의 탱크 2대가 사이공에 말하자면은 그렇죠. 베트남 대통령궁으로 밀고 들어갈 때 밀고 들어간 게 70년대 중반인데 75년 4월 30일인가 그렇죠. 거기서부터 41년이 흐른 지금 미국과 베트남은 군사적으로 거의 준동맹국이 되었습니다. 준동맹국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국제 정치로. 아, 그럼요. 아니 제가 그 아는 행정학 교수가 8월 중순쯤 됐는데 그때 그 월남을 갔다 왔대요. 네. 8월. 근데 월남을 갔다 왔는데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월남 그 학자가 자기네들이 미국한테 전쟁에서 이기는 바람에 미국과 30년을 제대로 친구로 지내지 못했다. 그래서 그 세월이 좀 억울하다. 네. 그러면서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다고. 아, 굉장히 유연한 거네요. 아, 그러니까 뭐 그 월남이라는 나라가 전략이 참 탁월한 것 같아요. 전략적 선택도 잘하고, 네. 그 적과 친구 잘 구별하고. 그러니까 하긴 뭐 월남은 어떤 강대국도 결국은 월남을 제압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죠. 그렇죠, 그렇죠. 여담입니다만은 그 월맹의 탱크 2대가 사이공 대통령궁을 밀고 들어갈 때 이른바 그 베트남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에는 반체제 운동권 인사들이 이제 월맹군이 우리랑 협상을 하러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앉아 있었는데 전원 다 수용소로 끌려갔고 거기서 왜 미군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지 않느냐 원망 섞인 발언을 했다가 다시 이제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는 얘기가 있고요. 월남은 폐망하기 전에 대통령이 여러 번 바뀝니다. 그렇죠. 네. 몇 개월 사이에, 그러니까 뭐 한 달 뭐 얼마 있다가 바뀌고 또 자기들끼리 싸워서 또 바뀌고. 그렇죠. 마지막 대통령은 아마 월남이 망하기 3일 전인가 뭐. 그렇죠. 네. 뭐 부정부패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월남이죠. 베트남. 그러니까 사이곤에 있던 그 정부는 그 우리가 이제 뭐 우리 어렸을 때는 뭐 잘 모르고 자유민주 그리고 우리 편이 저쪽이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렇게 보면은 이 베트남을 대표하는 그런 세력은 아니었어요. 네. 그 민족주의의 그 핵심 세력도 아니고 베트남 국민들이 뭐 대부분이 불교 신자인데 그 월남의 엘리트들은 뭐 그 월남을 지내는 다 카톨릭이었고 네. 그래서 그런 여러 면에서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나중에 한국 그 무드를 미국은 거슬러서 싸운 거죠. 네. 저걸 그냥 공산주의라고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프랑스랑 싸우려다 보니까 그 공산주의 세력의 도움을 받아서 싸운 건데, 네. 그거를 이제 미국은 그냥 저건 무조건 공산주의자라고만 보고, 그 속에 있던 민족주의라는 그걸 제대로 파악을 못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존슨 대통령이 그런 식의 에러를 범한 거죠. 갑자기 중국 고사성어 하나가 생각나네요. 순천자흥, 역천자망. 네. 하늘의 뜻을 잘 순리적으로 풀면 흥하고 그 순리를 거슬리면 망한다. 월남전에서 한번 이런 교훈 끌어내봤습니다. 미국 대통령 시리즈 린든 존슨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